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두바이 남자 작꿈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주식시장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패권국가 미국일까요? 아니면 전통의 금융강국 영국일까요? 먼저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책임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무한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무한책임이란 말은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전 자산을 채무에 담보로 한다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이걸 투자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로 그 회사가 대출을 못 갚을 시 그 대출을 투자자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규제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한책임 적용은 강력한 규제입니다. 경제에 있어 무한책임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은요, 무한책임을 적용하면 채무의 부담감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의 부담감을 떠안는 사업자들은 소극적 사업 운영을 하게 되겠죠. 대출도 적게 빌리고 투자도 적게 하고 결국 성장 및 생산성이 둔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한책임을 시행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한책임을 가지는 사업자는요, 채무의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니까 채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정적 부채 시장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무한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 유럽에서는 무한책임 논리가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의 채무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15세기부터 유럽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죠. 대항해 시대. 당시 유럽의 국제 규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새로운 산물과 희귀한 물품을 구하려는 욕구가 바로 이 교역의 활성화를 부추겼죠. 이 때문에 유럽에서 터키를 통해 중동 지방과 인도를 향한 길을 독점하는 도시들도 생겨났고요. 그런 도시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바다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본격적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통 국제무역 같은 사업은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죠. 바다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등 먼 항해를 개척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드는데, 이는 역시 큰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도 없죠. 스페인이나 프랑스, 영국 이 세 국가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무역 사업을 비교적 잘 진행했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기나긴 독립전쟁을 치루어서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였어요. 민간 사업을 하자니 오랜 기간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투자자들이 무한책임 제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유한책임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한책임이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투자했던 지분만 포기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출자한 자본에 비례해서 부여받지만 회사 채무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게 됩니다. 결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암스테르담에 거대한 자본이 모이게 되고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 거래소 또한 세워집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주주들의 부호 또한 급속히 늘어나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빠르게 무역 패권을 가져갑니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큰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최초의 주식회사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작꿈두였습니다.